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오늘의 주인공은 74년을 사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단 1년도 채 안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태어난 김봉래 가명 어머님. 올해로 74세이십니다. 어머님은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들은 학교에 보내고 딸들은 집안일을 거들며 자랐던 그 시절,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딸은 시집가면 되는 거고 집안 식구 하나 덜어주는 게 효도라고 배웠으니까요. 20살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만 마시면 성격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격했고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홀로 된 어머님. 시댁에선 제가 하든지 애를 두고 나가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한 선택이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가 키우겠다고.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아들 하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땐 정말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냥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아들은 착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어머님이 일하는 식당으로 와서 숙제를 했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고생은 안 시킬 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어머님은 30년을 더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님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마침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금에 어머님의 평생 저축을 보태서 겨우 산 25평 아파트. 그땐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도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아들이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주무세요. 좋은 말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하면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빨래를 하려 하면 어머니, 세탁기는 제가 돌릴게요. 기능이 복잡해서요. 청소를 하려 하면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해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점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손님 같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산 집인데. 손님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손주가 둘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손주라도 돌보면 보람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손주를 안는 것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이가 울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대요. 어머니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에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거실에 나가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님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부부는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그래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한 탓에 척추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며칠 뒤로 미루면 안 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술날 어머님은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떨리는 손으로 본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혹시 연락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어머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사흘 동안 아들은 한 번 들렀다 갔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혼자 앉아서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니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어머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속으로는 기대하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애들도 있고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집 좀 봐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집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집에 도둑 들까봐 문 잠그고 나가는 그런 존재였구나.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안녕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누구도 어머님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어머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일요일 아침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어머님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평생 모은 통장, 먹던 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0살 어머님과 3살배기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미리 알아둔 곳이 있었습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부엌, 아들 부부 방, 손주들 방. 마지막으로 본인 방. 고생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잠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고. 집은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잘 쓰렴. 건강하게 잘 살아. 마이너스 엄마가.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어머님은 바닷가 근처 작은 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다가 혼자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근처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어머님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서 왔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좀 쉬다 갈게. 알았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써본 적 없는 분이 이제 매일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바다가 참 예뻤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만 해도 좋다. 외롭지 않냐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그래도 이제는 내 숨소리가 들려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그게 들려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는 가출도 복수도 단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진심으로 시니어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